그가 말하는 안정과 효율이랑은 약간 거리가 멀다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채널에서 미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 다 빼고 결론만 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데니 조랑 키가리어 그리고 조추헬스 3명이서 운동한 영상은 팔 운동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 운동을 한번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 영상을 봤는데 영상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많이 부각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도 분명 있지만 단점도 꽤 많이 존재하는 운동인 것 같아서 그 운동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거기서 리버스 컬을 하는데 리버스 컬을 엄지를 바깥으로 빼는 썸리스 그립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쓰지 않고 힙을 살짝 뒤로 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릎을 쓰면 하체 반동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힙을 뒤로 빼서 앞으로 하는 거는 반동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분들은 근신경도 잘 발달되어 있고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동도 치팅도 허용이 되고 근긴장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반동을 주건 뒤에서 앞으로 반동을 주건 어차피 반동은 똑같이 반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나 이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립을 썸리스로 잡은 상태에서 좀 더 심근을 자극시킬 수 있게 이게 위로 꺾는다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올릴 때 천천히 올리고 내릴 때도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내리면서 이두가 늘어나는 걸 느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라하는 사람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지 이렇게 들고 팔꿈치까지 이렇게 위로 들어버리는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썸리스를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과도하게 위로 신전을 이런 식으로 시키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손가락에 힘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 상태에선 쥐는 힘을 굉장히 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엄지를 걸지 않고 컬을 한다? 그러면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오게 되고 이쪽 부분에 있는 요골근이죠? 요골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운동 자체를 무조건 하지 마라 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이 반동이나 뒤 앞 반동이나 어차피 반동 쓸 사람은 반동을 씁니다. 그래서 다리를 굽히면 반동을 쓰고 이렇게 뺐다 앞으로 가면 반동을 쓰지 않는다. 요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릴 때 속도랑 내릴 때 속도를 똑같이 해라. 이거는 근긴장 유지 시간을 근긴장 지속 시간이라고 하죠. TOT라고 하는데 그거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스킬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건 근발달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립을 썸리스로 잡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신전을 시키고 있으면 사실상 이두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손가락을 신전시키기 위해서 심근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환을 많이 자극시켜야 팔꿈치가 안정적이다. 이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겪는 팔꿈치 통증을 뭐라 그러죠? 테니스 엘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덤벨 컬을 진행하는데 덤벨 컬을 안쪽에서 컬을 한번 하고 안쪽에서 리버스로 컬을 한번 하고 바깥쪽으로 회전을 주면서 컬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세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목적성은 좋습니다. 팔이 사이즈가 커 보이려면 실제 사이즈가 크는 것보다 좀 두툼하게 볼륨이 안쪽, 바깥쪽, 아까 상완근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게 팔이 더 이뻐 보인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두근은 견갑골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너무 안쪽으로, 그러니까 내외전이라고 그러죠. 상완을 내외전 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에 생각보다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력이 좋거나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일반 컬이랑 리버스 컬이 무게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난 다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고 싶어. 근데
스쿼트 한 번 하고 그 무게로 프레스 한 번 하고 스쿼트 한 번 하고 프레스 한 번 하고 물론 하체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프레스하는 무게로 스쿼트를 하게 된다면 하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스쿼트하는 무게로 프레스는 할 수 없죠. 우리는 리버스 컬을 무게를 많이 낮출 수밖에 없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동작이 무게가 달라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별로 효율적인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괜히 좋아하면 대표적으로 하는 팔 운동 중에 하나인 덤벨 로테이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컬은 아니니까 컬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좀 그렇고 덤벨 컬을 하듯이 스티킹 포인트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내외전, 외회전만 이렇게 주는 운동을 많이 하고 그 영상에서도 이런 동작을 했는데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하는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외전각을 심하게 하면 이는 견갑에도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깨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부분은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바깥쪽으로 외회전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수축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무게가 걸린 상태에서 수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두할 때 수축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짧아지면 더 좋죠. 그래 최대 수축을 주려면 무조건 틀기만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각도를 좁혀주는 게 사실은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 자체가 막상 해보면 굉장히 큰 자극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스티킹 포인트 속에서 그대로 내외전, 외회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는 등장성 운동이기도 하고 원심성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컬이랑 비슷하게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도구는 요골에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만으로도 근육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운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그대로 서서 앉을 때까지 충분한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하지 스티킹 포인트 속에서만 계속 반복하는 운동이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물론 특이한 자극을 주기 위해 가끔 하긴 하지만 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전하거나 효율적인 운동이 아니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은 일반적인 컬 동작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이 운동을 가르치는 영상을 찍을 때 꼭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부터 무겁게 하는 걸 좋아했었고 회원들한테도 무겁게 운동을 지도했더니 회원들의 부상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부상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날 찾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가벼운 무게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렇게 운동을 시켰더니 부상도 줄어들고 굉장히 효율도 많이 올라갔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편은 아닙니다. 과연 부상을 입었던 게 무게가 무조건 무거워서 부상을 입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데드리프트를 할 때 완전 정확한 자세로 허리가 꼿꼿이 돼 있는 아주 좋은 자세로 200kg를 드는 게 위험할까요? 혹은 불안정한 허리가 말린 자세로 100kg를 드는 게 위험할까요? 저는 제 코치 생활을 걸고 단언하건대 무게를 100kg를 들더라도 자세가 안 좋거나 몸에서 너무 멀어져서 모멘트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중량이 굉장히 무겁더라도 좋은 자세로 모멘트를 줄여서 들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게가 곧 위험성이나 부상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효율이란 얘기를 썼는데 효율은 기초 운동을 가장 정확히 할 때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르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없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운동에는 다양한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혹은 몸이 적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가끔 해주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는 있지만 그가 말하는 안전과 효율이랑은 약간 거리가 멀다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할 거지?